안녕하세요. 교회한 갑옷의 호수입니다. 오늘은 가난한 삶이 되물림되는 이유들에 대해 같이 살펴보려 해요. 이번 영상에선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환경적 맥락 안에서 사람의 생물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이해해보려 합니다. 집중하는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 이번 영상도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추천드려요. 우선 가난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거대한 시스템의 문제가 결정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개인의 문제와 시스템의 문제가 상호작용하며 반복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난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월 200만 원의 소득을 유지하는 사람을 가난하다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자기 소유의 집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말하기도 하죠. 오늘은 가난을 이렇게 정의내리고 이야기해볼게요. 단기적 쾌락을 주로 쫓으며 물질적, 정신적 가치를 쌓을 수 없는 행동을 반복, 항상 불만, 불안, 결핍을 느끼는 상태. 성실하기만 해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계속 정신적, 물질적 문제를 만들고 악순환을 반복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어요. 대체 이런 가난은 왜 이리 쉽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반복될까요? 전 영상에서 언급했듯 인간이란 동물의 두뇌는 주변 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이성이 알아차리기 전에 무의식적 본능으로 환경 요소들을 빠르게 분석하고 위협을 알아차리죠. 이는 우리의 뇌와 신경계, 호르몬에 여러 영향을 끼치고 생각과 행동을 만듭니다. 특히 유아기의 환경은 사람의 두뇌 성장에 결정적이에요. 아이들의 두뇌는 생존과 성장을 위해 주위 환경들의 신호들을 맹렬하게 분석하며 발달해요. 아이들은 무엇이 생존에 도움이 되는지 위험한지 본능적으로 판단하며 학습합니다. 여기서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양육자의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아이에게 있어 자신의 부모나 양육자는 세상의 전부이자 생존의 결정적 지휘자입니다. 우린 유아기 때가 거의 기억나지 않기에 이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스스로 먹을 걸 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아이는 양육자를 통해 살아가는 방법과 사고방식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고 학습해요. 내면화합니다. 아이들은 양육자를 통해 가치관 같은 세상을 이해하는 틀을 배웁니다.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강력히 습득해요.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볼까요? 자주 소리치며 싸우는 부모가 있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난한 환경입니다. 어린아이에겐 부모가 만들어주는 환경이 세상의 전부예요. 아이들이 부모의 감정적 싸움을 마주할 때의 충격은 군인들이 전쟁에서 겪는 PTSD와 비교해도 과장이 아니라고 해요. 이런 양육자의 불안한 감정이 가득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의 두뇌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달합니다.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신체 시스템들이 과민해져요. 위험 경보기를 불필요하게 많이 까는 것처럼요. 두뇌 편도체가 더 예민하게 발달해 위협을 더 많이 감지합니다. 위험에 도망칠 수 있게 대비하는 교감신경계가 지속적으로 가동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대로 된 안정감을 제공받지 못한 채 자란 아이들은 정신적 회복력이 낮습니다. 위험을 더 위험하게 인식해요. 평온한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자그마한 위협을 감지하고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위축되면 생존에 급급해지고 단기적 사고에 매몰됩니다. 빠르고 강렬한 자극들에 더욱 취약해지고 쉽게 중독돼요. 이렇게 되면 인내해야 성취할 수 있는 가치 높은 활동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가난을 탈출할 성취는 보통 인내심이 꼭 필요하죠. 성공한 사람들, 기업, 작품 등과 우리가 누리는 다양한 혜택들은 인내를 기반한 시행착오를 거쳐 나온 것들이 상당수입니다. 천재적인 재능이 있지 않은 이상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쉬운 일들로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꾸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을 스토리로 이해하려는 우리 두뇌의 경향도 가난한 세계관을 그대로 물려받는 큰 요인이 됩니다. 우리의 뇌는 세상을 인과관계가 있는 이야기로 이해하려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여가 시간에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형식을 통해 세상에 나름의 믿음과 가치를 부여했어요. 사회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들려줍니다. 아이들이 사회의 규칙에 잘 적응하게 돕기 위한 것이죠. 이는 가치관, 세계관, 세상을 해석하는 필터가 됩니다. 때문에 자라온 환경에 따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누군 세상을 풍요로움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로, 누군 비극적이고 착취적인 이야기로, 누군 종교적인 이야기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를 가장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사람은 양육자입니다. 안타깝지만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은 긍정적 세계관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결핍이 가득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양육자의 삶, 이야기를 계속 보고 들으며 그 세계관을 학습합니다. 아이가 가치를 쌓아나가기 어려운 사고방식을 그대로 내면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너무나 쉽게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많은 양육자들이 자녀가 단기적 사고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고의가 아니겠지만 우린 이런 악순환을 직시해야 합니다. 어른들은 이런 사실들을 이해해야만 해요. 생각보다 많은 양육자들은 환경보다 자녀의 개인적 노력에 큰 비중을 둡니다. 특히 부모는 술, 담배, 스마트폰 등 단기적 쾌락 위주 습관으로 살며 자녀에겐 책 읽고 공부하고 절제 노력하라는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극복한 사례들을 가져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닥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생존자 편향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일 수 있어요. 우린 멋지게 역전한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목합니다. 생존하지 못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묻히고 금세 잊어버리죠. 사실 성공한 사람의 사례는 소수입니다. 흔하지 않기에 주목받는 것이지요.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온 100명 중 80명은 그대로 그 환경의 특성을 보여주며 어렵게 살 확률이 높아요. 20명 안 되는 가난을 벗어난 사례는 사실 소수입니다. 하지만 이 소수의 사례들이 자주 보이고 들리다 보면 20명이 아니라 50명처럼 흔한 사례라고 느낄 수 있어요. 종종 입에 오르내리는 빛나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주 보이고 들리죠. 이렇게 인간의 두뇌의 특성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 환경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좋지 못한 환경에 있는 많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많은 사례와 연구들을 통해 우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란 것도 알 수 있어요. 저처럼 흑수저 환경 출신이라면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것 자체는 우리 탓이 아니란 걸 인지하고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잘 살아남았다는 것을 스스로 칭찬했으면 해요. 그리고 명상, 독서, 감사하기, 몰입 등을 실천하며 우리의 비대해진 편도체를 잠재워야 합니다. 뇌의 변화하는 특성 덕분에 우린 분명히 안정적이고 평화로워질 수 있어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분들이라면 부모의 부정적 감정과 행동들이 생각보다 더 아이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진실도 믿어야 해요.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 나눈 것 같은 교양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안 좋은 상황에 대한 핑계를 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명료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노력하기 위함이에요. 안타깝게도 각자 잘 살아보려 아둥바둥 지내왔는데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린 앞서 다룬 사실들을 이해하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려는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경제력만큼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 가치관,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이 기본값이 불안, 빈곤, 결핍이라면 돈을 벌어도 정신은 계속 불안을 느낄 확률이 높아요. 우린 당장 사소해 보이는 것들에도 감사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전 지금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앉아있는 공공도서관에 너무나 큰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풍요로워 보이는 것들엔 상대적으로 거품이 끼었고 깊은 정신적 풍요, 건강함은 저평가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에겐 풍요와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뇌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력이 필요하지만 분명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와 사례들을 살펴보면 정신적 풍요는 물질적 풍요를 연달아 가져오는 매우 강력한 요인으로 보여요. 제가 전달하는 사실들이 여러분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일 꼭 잘 해내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곧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